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뉴스는 RT 기사입니다. 지금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전 세계적인 세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핫한 뉴스가 떴습니다. 어제 어, 영국의 보리스 존슨이라는 외무부 장관이 사임을 하고요. 그다음에 데이비드 데이비스라는 브렉시트 장관이 사임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 과연 영국은 이 브렉시트 협상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게 지금 이 문제의 초점인데요. 이 브렉시트를 찬성하고 이 강경했던 이 강경파들이 지금 줄줄이 사임을 하고 그다음에 그 후임으로 새 외무장관의 EU 잔류파인 헌트 복,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자리에 대신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레사 메이의 이 지금 입지가 매우 흔들리고 불안한 지금 상황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면 과연 앞으로 그 메이 총리의 입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게 이 기사의 초점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제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리스 존슨의 사태 폭탄이 메이 총리의 사임으로 이어질까 하는 기사 제목이고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 전에 잠깐 영국의 그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영국은 현재 보수당인 토리당과 그다음에 그 노동당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6년에 영국은 브렉시트 국민 투표에 붙여졌는데 그때 브렉시트로 가자라는 찬성 의견이 높았죠. 영국의 보수당인 토리당은 브렉시트를 찬성하고 있고요. 영국의 노동당의 당수인 그 누구지? 노동당의 당수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노동당의 당수도 브렉시트를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현재 총리 메이는 EU 잔류를 원해요. 브렉시트 찬성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은 총리가 될 수 있었고 이 브렉시트 전국에서 영국의 이 엄청난 역사적 변혁을 겪고 있는 브렉시트 이 전국에서 어떻게 총리 자리에 내정되었는지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영국의 브렉시트를 담당하는 브렉시트 장관 데이비드 데이비스가 사임한 데 이어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부 장관도 사퇴를 했습니다. 이 사태로 이번 주 영국은 전면적인 정치 위기에 휩싸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영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테레사 메이는 이번 위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레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역사가 변하는 데는 수십 년간의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또 이와 마찬가지로 몇 주만 해도 역사는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번 주 영국에서 일어난 일을 두고 한 말인가 봅니다. 그런데 아직 일주일은 가지도 않았고요. 아직도 화요일입니다. 영국은 28년 만에 월드컵의 준우승 결선에 올랐고요. 만약에 크로아티아를 꺾는다면 1966년 이후 첫 월드컵 결승에 오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또 있게 되는 이번 주인데요. 현재 영국은 노비촉이라는 독극물 사건으로 인해 지금 아무런 증거도 없이 러시아를 정치적으로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이 총리가 주 러시아 대사들을 다 철수한 상태고요. 영국은 월드컵 진출이 뭐 굉장히 국가적으로 뭐 그런 사건은 아닐지라도 중요한 사건은 아닐지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하는 이 뉴스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겠네요. 4월에 노비촉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 4월쯤에 영국에 살고 있는 이중간첩, 러시아 이중간첩 세르게이 스크리팔이라는 이중간첩이 노비족이라는 독극물에 저기 해가지고 저기 공격을 받아서 이 사람이 뭐 쓰러졌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미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죽질 않고 살아서 다시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7월 초에 며칠 전에 그 부근 암스베리에서 또다시 노비촉 독극물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생명이 위독했고 이제 죽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영국은 러시아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영국을 정치적으로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영국의 국회의원 사라 올라스타는 남은 월드컵이 러시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또 진행돼야 된다고까지도 말하기도 했네요. 그럼 과연 영국 메이 총리는 7월에 총리직을 이제 퇴진하게 될까요? 이게 이제 이슈인데요. 사면 초과에 빠진 영국 총리. 그래서 메이는 이제 그 지난번 선거 기간 동안 심각한 정치적인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심각한 정치적인 타격을 입고 그 선거 다음날 당선된 다음날부터 사퇴 압력을 사실상 받았습니다. 그러나 용케도 살아남았던 이유는 영국의 기득권들이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이 실권을 잡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비록 정치적으로 무능할지라도 테레사 메이를 토리당의 대표 즉 총리로 내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503과 같은 그런 존재네요. 테레사 메이는. 그런 메이 총리의 모호함이나 그런 타협 기질로 인해서 간신히 기득권의 동아줄을 잡고 있는데 성공을 하면서 버티고는 있지만 아마도 영원히 가지는 못할 거다라는 예측이 지금 팽배하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메이가 브렉시트 찬성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기득권으로부터 너 브렉시트를 지금 실행하는데 네가 한번 힘써봐라 라고 지금 위임을 받은 상태죠. 그리고 사임한 보리스 존슨이라는 사람은 처칠의 전기를 쓴 사람이라고 하고요. 영국의 브렉시트를 자신의 일생일대의 꿈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적의 숫자는 48이다. 만일 토리당의 48명이 즉 국회의원 전체 15%가 해당되는 이 48명이 메이 총리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면 이제 다시 총선을 치러야 한다. 그리고 어제 저녁 BBC 기자가 이렇게 보도했대요. 제이콥 윌리스 모그라는 토리당 의원인데 유럽 연구소 그룹에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토리당 국회의원 80명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서 보리스 존슨이 아마도 훌륭한 영국의 총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차기 총리로 강력한 브렉시트 찬성자 보리스 존슨이 영국 수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한편 EU는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정치적 분열 사태를 내심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브렉시트 협상에서 이 영국의 분열이 협상을 여러모로 불리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죠. 이 와중에 가장 큰 수혜자는 노동당 당수인 제레미 코벤이 된다고 합니다. 노동당도 토리당 못지않게 지금 브렉시트에 왈가왈부 호불호가 너무나 갈려있고 분열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당 내부에서조차 블레어 지지자들이 제레미 코빈이 브렉시트에 반대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당조차도 토니 블레어 지지자들이 안에 있고 이들이 어떤 적폐 세력 같은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브렉시트를 가지 말고 우리는 EU에 그냥 잔류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기 선거에서 노동당 당수인 제레미 코빈이 총리로 되기에는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는 이제 여기서 끝나고요. 잠깐 더 살펴보면은 한국 기사를 살펴보면 뉴스원 기사에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장관 사임했다는 기사를 내보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그 후임에 이 그 뭐지 잔류파 EU 잔류파인 헌트 장관이 새 외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옴으로써 그러면 과연 브렉시트는 어떻게 이제 앞으로 전망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뭐 정말 EU 잔류로 가든가 아니면 정말 브렉시트로 가든가. 만약에 브렉시트로 강하게 가게 되면은 이 뭐지 이 테레사 메이는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이 RT 뉴스 기사에서는 이게 7월에 테레사 메이 총리의 퇴진으로 이어짐을 예상하는 이런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